이렇게 근데 내가 보기엔 이제 터질 게 거의 터져. 예. 정말 석류가 이렇게 팍 터져버리듯이 네. 좀 있으면 정말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너무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끝까지 버티고 막고 그러겠어요. 음. 이제 게다가 총선 지나고 나면 지금 분위기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완전 허당이다. 이제 전 거의 끝났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 그걸 누가 커버 맞습니다. 쳐주겠어요. 조희진 의원도 사과하라는 예. 거 아니야. 그냥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예. 무릎을 꿇어라. 아, 조희진 의원 그렇게 네. 이야기했어. 네.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취지가. 아, 무릎 꿇고 그러니까 사과해야 된다. 보통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일은 뭐 예전에 역대 정부에서 늘 있었죠. 조금씩은. 근데 예. 무릎 꿇어라라는 표현까지 나온 것은 예. 아주 이례적이죠. 아니 그런다고 되지 않아. 그분이 근데 앞좌석에 다리를 뻗는 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기차에서. 예, 기차에서 예. 예, 무릎을 족발 열차, 쩍벌 스타일은 예. 그의 특유의 이제 오만함과 안하무인의 상징인데 절대 그 쩍벌 스타일은 사실은 기자들이랑 검찰 시절부터 기자들 브리핑할 때도 너무 좀 그래서 그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왜 근데 못 고치는지 근데 모르겠는데 그거는 신체적으로 조금 여기 이렇게 살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예. 아예 그렇죠. 아니 그럴 수 그냥 있어요. 기자들이 이런 정도의 여기자들이 그 민망하지. 민망하니까 중앙지검장 그 브리핑이나 이런 거는 여기자들 잘 안 가려고 그랬다는 예. 이야기까지 기자들 사이에서 있어요. 아니 그래서 신체적으로 예. 어쩔 수 없이 다리가 벌려야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도 알죠. 근데 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특히 공직자들은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살짝 오므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릎에 힘을 줘서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예. 그런 지적이 있는데도 더 벌린다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자꾸 내 쩍벌에 상관이야? 족발에 상관이야? 이거잖아요. 이런 태도로는 대통령커녕 사실 검사 돼서는 안 됐던 거죠. 평생 한 번도 검사 시절에 그런 거를 지적을 안 당해봤나 봐 이분이. 아니죠. 예. 그거를 지적을 안 당해봤겠어요. 좀 눈치도 있고 예. 말들을 좀 하지.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적이나 쩍벌 스타일에 대한 지적을 안 받았다는 설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게 아니라 근데 사실 저희들이 지적은 확인한 다 건 받았어. 지적을 몇 명이 했어요. 뭐 아. 측근 검사들이, 근데 뭐 난리를 윤대진도 쳤어. 있고, 아. 우리가 실명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예. 물론 내 눈으로 본 거니까 팩트로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풍문과 의혹이 제기되는데 몇몇 측근 검사들이 형님, 형수님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불과차를 해서 너 꺼져.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연을 예, 끊는데요. 그리고 연을 끊어버리는 연을 거예요. 끊어요. 요런 증언은 여러 번 나왔잖아요. 뭐 금태섭 의원도 이야기했더니 불가초하를 냈다. 그 경로 있잖아요. 경로. 예. 맨날 하는 경로. 막 책상을 막 치는.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 요것은 저희들 증언이 아니라 이미 예. 이준석 전 대표, 뭐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이 아예 증언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검찰 내 일부 참모들도 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죠. 그런데 그냥 뭐 1시간에 59분 이야기 담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꺼져 뭐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도 나중에 아마 폭로가 더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폭로가 너무 예. 많아요. 예. 총선만 끝나고 나면 예.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석이 만약에 되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나온 게 범야권 200석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범야권이지 민주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뭐 오만하다 이런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저는 민당이 제 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일당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것도 그냥 일당이 아니라 150석 넘는 과반 넘는 좀 힘이 있는 일당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예측 나오는 게 보통 한 170석까지 얘기는 나와요. 민주당 자체로만. 민주당만. 하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나 이 권력 남용을 못 잡는 걸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민주당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마치 뭐 자기 바른 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거 많이 봤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 되고 어쨌든 확실하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힘을 모을 사람들만 쫙 모아가지고 하면요. 200석 넘겨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꼭 가야 돼요. 저는 이게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주장이나 뭐 이게 아니고 만약에 현실로 그렇게 구현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90석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면 이게 어떤 정도의 숫자냐면요. 영남권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77석은 지역구 무조건 자동으로 먹는 게 77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 300석이면 77석은 거의 자동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190석
플러스 마이너스를 범야권이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울, 경기, 인천이 122석이잖아요. 122석 중에서 90% 이상을 의석을 차지해야 범야권이 차지해야 그래야 나오는 숫자가 이 19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역구도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77석은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영남이 한 67개 되니까 77석은 무조건 되는데 그 77석이 무조건 되고 호남이 뭐 28석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인 서울, 경기, 인천에 2,500만 명 모이는 이 유권자 집단 어떻게 표현하면 중립적이고 중도적이고 지역구도로부터 벗어난 집단이에요. 예? 세대도 그렇고 다 아주 복합적인 대도시야. 이거 세 클러스터가. 네.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전체 국민의 85%에서 90%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라가 유지가 되겠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니 서울과 수도권의 2,500만 명이 아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10%에서 15%밖에 안 남아 있다. 그 무신분립이라고 공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니 국민의 신뢰를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바로 섭니까? 그렇죠. 10%밖에 안 믿어. 15%밖에 안 믿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총선 이후에 야권이 무슨 뭐 또 득달같이 뭘 하고 막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국민들이 촛불 집회하고 더운데 가가지고 뭘 또 저 뜨거운 거 들고 촛불 얼마나 뜨거워요. 밤에 그 모기도 많고 그거를 안 하게 해주셔야지. 만약에 공직자고 공무원이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아유 이거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제가 실력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무리한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다 밝히시고 만약에 진실이 저한테 불리하게 나온다 또는 제 집사람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제 처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물러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자기 성찰적인 그나마 국민들에게 그나마 보답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예. 조선일보 김대중 전 주필도 글 쓰지 않았습니까? 참패하면 윤석열은 더 이상 못 버틸 거다. 못 버텨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거는 안 돼. 국민의힘의 윤석열 보고 분발해라는 의도로 했겠지만 예. 조선일도 보는 거죠. 이 정도면 정권 운영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경영 기자님의 그런 시각은 대단히 상식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들을 것 같아요. 천공이나 김건희가 만약에 예. 여기서 우리 그만두면 감옥 간다. 아니 감옥 갈 남은 일이 3년 동안 감옥 갈 일이 있으면 가야지. 어떻게? 절대 안 갈라. 남은 3년 동안 예. 반전의 기회가 있다. 예. 남북 간에 교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에이, 국지전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사람 죽으면 기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유. 버텨라라고 지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맞아요. 불행한 겁니다. 아니 안진걸 수장 말이 우리 말 맞는 게 국민 말 안 들어요. 이게 상식적인 말을 절대 안 듣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자기 끝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3년 남은 걸 가지고 뒤집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절치부심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있지. 내가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이 안 돼가지고 100석밖에 못 얻고 국민 지지 못 받았으니까 예. 내가 그냥 멋있게 혹은 내지는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하야하겠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할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난리가 나겠죠. 이게 예. 이제 비극인데 예, 그 비극이네. 경우는 이제 범국민적 항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의 촛불 시명이 일어나는데 다만 저는 너무 저도 죄송한 게 지난번에는 겨울이었고 이번에 예. 여름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게 모기가 너무 싫어. 2016년부터 나는 모기가 너무 싫어. 저희가 그래서 소나무당이 예. 모기 오기 전에 저희가 이 옷 입고 예. 열심히 뛰어가지고 아이, 해볼게요. 모기 싫어. 밤에 네. 그리고 촛불 이렇게 들잖아. 그럼 모기 때려 온다. 아니 그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